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 여의도 300명을 국회의원이라고 존중하는 존심조차도 쓰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들은 자유체제의 정체성을 똑바로 하라 라고 할 것 없이 모두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낼 겁니다. 자, 또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이동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대상이 있겠습니다. 다들까지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동맹 국가인 미국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현 자세에서 경례로 예를 다하겠습니다. 경례. Over the ramparts we watched were so gallantly streamed, and the rockets there bursting in the air gave proof through the night that our flag was still there. Oh, sing us that star-spangled banner yet waving o'er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중국 선열매 서국 연립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이어서 애국 현장의 투쟁가 양양가 한번 부르고 갑니다. 인생의 목숨은 조롱하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노라. 이 몸이 죽었어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었어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지키자! 인생의 목숨은 조롱하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노라. 이 몸이
있을같이 기꺼이 주리라. 네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있을같이 기꺼이 주리라. 있을같이 기꺼이 주리라. 네, 국민 여러분, 여의도에 사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저께 오고 오늘 또 왔습니다. 자, 조금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당사 앞에 우리가 온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완전 횡포와 행태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마당에 온갖 걸 다 가지고 슬픔을 이용을 해서 국민들에게 슬픔을 강요하면서 정치적으로 정쟁화하고 이 슬픔을 통해서 온갖 특검을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특주를 하고 있는데도 대응을 제대로 못합니다. 자, 이 국민의힘당이 지금 좌파들을 끌고 들어와서 완전히 당을 망쳐놓고 변질이 돼 있어서 지금 국민들 그 민심이 거기가 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오합지졸이 제발 정신을 차리게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여기 내려왔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지금 특검을 들고 나오는 저 특검 환자들, 특검 병 걸려있는 환자들 대응을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도공수입부터 먼저 모시고 제가 다음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또 잠시 시간 여유가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이번 그 4.10 총선에서 완전히 패했죠. 근데 이 패배자들이 지금 보면 패잔병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 안에서 또 너무 3040 천목해라고 또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합니다.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자유체제의 정체성을 입각한 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금 그자들은 전부 변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자들에게도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스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짜 해야 할 말은 엄청 많은데 밤새서 몇 달이라도 저자들을 추궁하려면은 내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국민의힘이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보수 우파라고, 여당이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저자들 보수 우파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들이 왜 배지를 달려고 저렇게 지랄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가 건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저것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가치관도 없어요. 헌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정체성도 없는 것들입니다. 저것들이요 여당이라고요? 오락가락하면서 기회만 보고 이득만 챙기는 것들이고 저것들이
지금 저 좌파 야당들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지금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 권력을 쥐겠다고 앞장서서 공격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저자들이 지난 선거 기간에 어떤 짓을 했는지 모두 아십니까? 보고서도 아마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지금 22대 4월 10일에 진행한 선거는 분명히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들 투표지 조작하고 통계 조작했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저자들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선거법을 위반하고 진행한 선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공직선거법이 왜 생겼습니까? 공직선거법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선거의 부정을 방지해서 민주정치 발전의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에는 분명히 선거법 제24조 2항에 보면은 선거구 확정은 선거 1년 전에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거구 확정 언제 됐습니까? 1년이 아니라 2달도 안 되는 2024년 2월 29일 날 선거구 확정됐습니다. 선거구 확정될 때 여러분들 그 과정 보셨나요? 세상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어떻게 선거구 확정을 하는데 의원들 간에 합의도 없고 토의도 없고 그냥 한 사람이 결정해가지고 밀어붙여서 박수치고 끝나는 겁니까? 선거구 확정뿐만이 아니라 선거제도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거 박수치고 끝났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근데 거기 후보 내고 장난만 필요 없게. 여러분들 지금 전 안 받고요. 장난만 필요 없게요. 여당 야당이 야합을 해가지고 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제도를 지법대로 결정하고 선거구 확정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4,400만 유권자들의 주권이 짓밟혔다는 말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들끼리 야합하면은 이렇게 선거법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선거법을 위반했으면은 그것은 불법 부정선거고 이렇게 선거법을 위반하고서도 부정선거가 아니라면은 선거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여태까지 왜 그거 선거법 고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선거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니까 고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여당, 야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기관도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선거법을 준수하고서 선거를 진행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어느 법이 짓밟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 어떤 법이 절대로 위반해서는 안 되는 법이 있고 위반해도 되는 법이 있고 이렇게 따로 돼 있습니까? 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를 진행해놓고 이것을 왜 여태까지 아무런 소리도 안 했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입법기관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들 법대로 법을 짓밟고 국민들의 주권을 짓밟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입법기관입니까? 이런 범죄자들이 입법기관이 돼서 법을 만들면은 전체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법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네들 이득을 챙기기 위한 범죄를 감추기 위한 법을 만들 거고 자기네 패거리들의 이득을 위한 법을 만들 거고 국민들은 생각도 안 해요. 자기들 배만 채우면 되고 국민들 속여가지고서 그냥 세금만 뜯어먹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웃고 즐기면서 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불과 60년 전에는 우리 선배 세대들이 피를 흘리면서 희생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참정권을 지켜냈습니다. 꼴랑 60년도 안 돼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체 참정권이 짓밟히고 있는데도 배채울 생각만 합니까? 여러분들 저자들이 입법기관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틈만 나면 국민 이야기합니다. 저자들이 국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저자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가치관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 배만 불리기 위해서 이쪽 저쪽 돌아다니기만 하고 최소한 보수 우파라면서 여당이라면서 국민들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을 긁어주면서 여러분들 어제도 그저께죠 여기 와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기에 친중 세력은 당대표 되는데 친중! 저기에 태극기가 아주 손수건 나라도 갖다 걸어놨어요. 크기에도 맞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그거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근거로 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아예 검토도 안 합니다. 국민들 이야기를 들어요? 지랄 저것들이 언제 국민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국민들 4,400만의 유권자의 주권이 짓밟혔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저것들이 야당하고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것들은 싸울 줄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자들이 하는 짓이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정 운영에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생각도 안 해요. 이자들이 국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국민의 힘뿐만 아니라 야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여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오로지 좌파들만 중도라고 하면서 좌파들한테만 매달리고 펴달라고 구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무엇보다도 지금 2024년도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이제는 선거가 하나의 요식행위가 돼버렸어요. 그냥 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를 진행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고, 선거 제도를 그냥 지 멋대로 그냥 결정해버리면은 그거로 다 되는 거고, 이런 선거 왜 하는 겁니까? 국민들 혈세 뜯어 꼭 쳐먹고 있는 이런 선거 왜 하고 있느냐고요? 그냥 저자들은 이렇게 선거로 해서 당선됐다는 것을 인정받겠다고 하는 요식행위뿐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세요. 조금 전에 이 앞에 국회의원들이라고 몇 명 지나갔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하고 부정선거로 배지를 달아놓고서도 당연하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지나가요.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자기네들이 악한 짓을 저지르고도. 제가 벌써 작년서부터 계속 외쳐왔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하고 진행하는 선거 분명히 불법 선거니까 이거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거는 하나마나 부정선거라고.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강화도에서 이장이 고령자들 차에 태워서 투표소까지 픽업을 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어요. 지금 조사 중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고령자들 투표소에 차를 태워줬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는 상황인데 저자들은 대놓고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까? 왜 이거를 바로잡지 않는 겁니까? 여당 야당 야합하고 거래해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이렇게 선거를 하면서 법을 어기고 하는데 이런 자들이 무슨 법을 만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야당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도 있습니다. 법칼을 가지고 자기네들 생활비를 하고 그리고 그 생활비도 아주 탕진을 했습니다. 카드깡까지 헤쳐먹고 그런 자들이 수두룩해요. 이렇게 국민들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고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예산을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예산을 주무르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범죄자들이 입법기관이라고 하면서 법을 만들고 있고 국민들의 혈세를 도둑질에 처먹는 것들이 국가 예산을 뒤집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수탈당하고 얼마나 짓밟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우파 좌파 니편 내편 가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으로서 존중받으면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짓밟히지 말고 왜 저자들은 국민들의 주권을
함부로 짓밟고 있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양산에 문재인이가 평산마을에 또아리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2018년도 11월 달에 정수기가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타고 타지마을에 관광 갔습니다.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것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대통령 전용기 타고 그냥 관광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을 횡령을 하고 대대적인 외교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마 대부분 다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2018년 7월 달에 정수기하고 문재인이가 인도에 정상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인도 총리로부터 인도 기혼 여성들의 전통 의상인 사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사리는 이런 현수막처럼 폭이 1m 정도고 10m 정도 되는 그냥 하나의 천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거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브라우스 만들어 입었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 총리가 정상 선물로 사리를 선물을 했는데 이 선물에 대한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브라우스를 만들어 입고 11월 달에 인도에 가가지고 선물해 준 사람한테 자랑질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도 총리가 정상 선물로 해준 것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브라우스로 만들어 입고 그 선물해준 사람한테 자랑을 하는 게 외교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외교 참사뿐만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을 횡령해 간 겁니다.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누구 하나 떠들었습니까? 풍산견 2마리 각각 거는데도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동안 풍산견 2마리 받아가지고 남북평화시대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자랑질을 하다가 자기 주머니에 월 3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핑계로 갖다 버렸습니다. 풍산견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갖다 버리고 인도 총리한테서 받은 여성들 의상인 사리는 왜 그거 브라우스 만들어 입은 겁니까? 왜 말을 안 해? 어떤 기록물은 갖고 가도 되고 어떤 기록물은 남겨놔야 되는 겁니까? 어떠한 법은 짓밟아도 되고 어떠한 법은 짓밟으면 안 되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선택적인 정의를 외치는 것들이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것들이 국회의원이에요.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왜 있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이라고 선거철에 명함 찍어내듯이 법만 찍어내라고 국회의원이 되는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행정부가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고 행정부가 국민들의 열세를 낭비하고 있는지 탕진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겁니다. 하나의 법을 만들더라도
국민들의 인권과 주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런 거 합니까? 오로지 그냥 자기 배에 기름기만 채우려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돌아다니고 떠들어대고 있지,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금 양산 병산 마을에 가면은 문재인 집구석 앞에 사방 300m가 경호구역입니다. 여러분들 사방 300m요. 그냥 울타리에서 300m입니다. 50여 가구 1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 하나가 전체가 다 경호구역이에요. 그 경호구역 내에 있는 곳, 그 수많은 주민들, 자기들의 재산권, 이동권, 행복추구권 모두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이야기 하나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주권이나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주려는 노력을 안 해요. 자기네들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한마을이 전체가 경호구역입니다. 주민들이 그냥 주권이 짓밟히고 있어도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4,400만 유권자들의 주권이 짓밟혔어도 자기들은 웃고 돌아다녀요. 그냥 25만 원씩 혈세 준다고 하니까 눈 감고 있는 거겠죠. 못 준다고 하니까 그 푼돈에 자기들 주권이 짓밟히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도 못하고, 자기들이 인간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목돈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선배 세대들이 피 흘리면서 희생해서 지켜낸 것입니다. 참정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선배 세대들이 희생하면서 지켜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 몇 푼에 참정권을 팔아 처먹고서도 웃음이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유와 주권을 이렇게 다 팔아 처먹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어떠한 고통이 닥칠 거라는 거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세대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받을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미래 세대들의 희망을 꺾고 있고 미래 세대들의 노예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저 여당이라고 하는 작자들 지금 하는 꼬라지들 보세요. 헌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원칙주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저 야당은 대한민국의 위헌정당입니다. 그런데도 위헌정당인 거 뻔히 알면서도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5개월인가 6개월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분명히 그런 소리 했어요. 위헌정당이라고, 야당을 위헌정당이라고 심판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위헌정당 맞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야당은 대한민국의 위헌정당이고 중국 공산당의 위성정당입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저자들하고 야합해가지고 국가 발목이나 잡고 세금만 뜯어 처먹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의회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이 모든 행정이나 사법이나 자기들이 독재자가 되겠다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야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지난 선거 때도 분명히 보셨겠지만은 그냥 당대표 혼자서 다 결정해요. 엊그저께 야당 원내대표 뽑는 것도 보셨잖아요. 한 사람 내세워놓고 찬성이냐 반대냐 손 들어가지고 거수로 원내대표 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거 완전히 북한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들은 이야기도 안 해요. 여당 야당 똑같은 것들끼리 그냥 역할극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내가 야당할 테니까 너네들 여당해 이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로는 야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가만 짓밟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만 짓밟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아직도 우파 보수정당이라고 생각하세요? 저것들이 아직도 여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국회는 원천 무효하고 재선거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로 배지 달아놓고 뻔뻔스럽게 어디 고개 쳐들고 돌아다닙니까? 무엇보다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을 어긴 범죄자들이 입법기관이 돼서 법을 만들면은 국민들은 짓밟히고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헌법자들이 법을 어기고 부정선거로 입법기관이 되는 이런 나라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15일까지는 이재명이가 치료를 또 한답니다. 어디 치료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 4.10 총선을 치르고 난 뒤에, 자, 지금 저 국회가, 범죄자들, 또 도둑놈들, 빨갱이들, 이 소굴이 도피처로 더욱더 견고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국민의힘 당은 정부 여당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국민의힘을 굉장히 바라보면서 잘 되길 바라고 이 국민의힘 당의 의원들이 점잖을 빼고 체면을 차리고 옛날의 선비 건성을 갖고 있는 것은 버려라, 탈피하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무슨 점자 빼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야당이 여당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아스팔트 투쟁한 지가 약 10년 가까이 돌아옵니다. 우리들 하는 거 좀 보고 너희들도 좀 배워라. 체면이 뭐 필요하나 이제. 저것들이 지금 입법 독주를 하고 이제 이재명이는 뭐든지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당면에 100%다 따르라. 완전히 당도 국회도 독주를 하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 나라를 전체를 공산 독재를 하려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맞서려면 언제까지나 인원 타령하고 숫자 타령할 겁니까? 작은 인원이 일당 100,000만, 10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투쟁할 때 소수의 인원이지만 일당 100,000만 한다라고 다 그러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활동을 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왔습니다. 근데 국민의당 이번 4.10 총선을 치르는 과정을 보니까 외부에서 그냥 인재영입인에 번외하고 좌파들을 잔뜩 끌고 갖고 이 당이 이제 변질이 되고 망쳐놔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안타까워서 우리는 이 국민의힘은 자유 체제의 정체성부터 먼저 확고하게 정신무장하고 제발 정신통일 좀 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좀 내라. 안에서 이게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숫자 타령하고 아주 이 소리 내고 저 소리 내고 지금 서로 이제는요 당 대표가 되겠다고 이 주도권을 잡겠다고 또 다 나아가서는 무슨 대권 주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낙선한 자들은 자기들끼리 또 조직을 만들어서 또 영향력을 행사를 하겠답니다. 이 당선인보다 우리가 숫자가 더 많다. 지금 이 패잔병들은 말이 없어야죠. 왜 우리가 떨어졌는지 원인 분석을 하고 어제 그저께 우리가 왔을 때 뭐 조정원 의원 이어와고 뭐 패배 원인에 대한 TF 그날 어떠한 그 기자회견인지 있었더라고요. 어쩐지 기자들이 많이 들어간다 했더니 그날 그걸 했더라고요. 이거 우리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총선을 치르면서 저 좌파들이 들고 나온 게 뭡니까?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심판해야 된다. 해가 정권 심판을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국민의당이 대응을 못합니다. 어떤 얘기가 딱 풀리면 때라는 게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타이밍을 다 놓치고 헛소리하고 그때 반격을 바로바로 할 걸 빨리빨리 아이디어를 짜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우리가 5급 답답하면 양산에서 문재인 구속하라고 문재인이가 2년 전에 내려간 날부터 오늘까지 이사까지 가서 거기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봉선님 잠시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문재인이가 경호법도 그전에 대통령 전직 대통령 경호원이 27명이었잖아요. 문재인이가 자기 스스로 셀프로 다 바꿔서 65명을 만들어 65명을 데려가가 있습니다. 비서 3명 그 외에 뭐 집사들이 또 좀 있겠죠. 차가 몇 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100m 앞에 집회한다고 거기를 딱 누군가 와갖고 한번 시찰을 하고 가고 난 뒤에 300m 경호구역을 딱 만들어서 문재인 지지자들의 성을 딱 만들어놨어요. 자기들의 성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외부인들은 몇 명 안 돼요. 지금 그 안에는 저 평산 마을이 45가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이라 인구수도 몇 명 안 되는데 전부 외부에서 다 들어옵니다. 자, 정치인들도 많이 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결국 김경수, 이재명 안 왔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매일 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우리가 거의 문재인이 지금까지 그 양산 평산 마을에서 행패 부리는 산정인입니다. 지역 바로 옆 이웃의 주민들은 서로 잘 지내다가 문재인이가 옴으로써 전부 갈등이 져갖고 골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외면해버리고 주민들은 아는 소문 나고 저 전남 양정마을 주민들을 다 불러가 평산마을하고 자매개련을 만들어줘갖고 거기 왔다 갔다 전라도 왔다가 평산마을 왔다가 그 양정마을에 몇 년 전에 수해로 소가 많이 떠내려갔는데 그 소재산을 지내러 문재인이가 그 마을 주민들 이끌고 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청년 강제 북송 사건, 탈원전 사건 등등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김정숙이 인도 타지마을 대통령 전용기를 딱 하고 대통령이 안 타면 휘장을 달면 안 돼요. 휘장까지 딱 달고 버젓이 갔다 오고 그래서 연구인으로 어전 비용이 국가 세금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거 좀 밝혀달라 하니까 그때 뭐라 했습니까? 국가기밀이고 안보와 관련에 대해서 못한다 그랬어요. 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렸어요. 공개하라라고. 근데 청와대에서 안 된다, 못한다. 지금 패를 부리고 있고 그 프랑스에서 대여해준 샤넬 자켓 엄청나게 비싸다. 진짜 없는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숫자인 돈을 들여야 될 샤넬 자켓 입고 갔다 와갖고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없대요.
지금 서울시의원이 고발을 해놨죠. 그리고 5년 동안에 그렇게 9.19 군사 법정소에 의해서 우리 군과 우리 안보를 다 해체하고 완전 무장 해체를 하고 적국에 납작 엎드리고 적을 이롭게 한 채 이걸 여적죄 아닙니까? 여적죄.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불거졌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했어요. 예? 적처로 하면은 나하고 30년직이라고 시작되는 걸 되겠다 했는데 왜 현직에 있을 때 시장 이 공직자로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선거에 개입했지 이걸 왜 가만히 둡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9.19 군사 법정소에 의해서 한강 하구를 남북 군인이 공동으로 조사한 거 우리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근데 이번에 뭐 어떻게 나면 3급 비밀로 딱 묶여있는 게 또 새로운 게 발견이 돼갖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정정 너무너무 많지요. 이런 거를 왜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국민의힘당은 왜 문재인이 구속에 대해서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자들이 지금 문재인 구속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민의힘이 너무 괘씸합니다. 작년에 윤상현 어머니 왔다 갔어요. 그 문재인 집 앞에 와가지고 뭐 에너지 전기세 오르는 것 같고 에너지 좀 크게 가지고 앞에서 딱 조금 1인씩 보여주게 하고 사진 찍고 이러고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가 같이 얘기해줬어요. 윤상현 우리 봤잖아요. 윤상현 나와봐 있으면 우리가 앞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문재인 집은 있지만 이 앞에 베란스가 75짜리가 6개가 왜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해라. 지금 어떤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75짜리가 6개면 선 빌딩을 하나 돌릴 수 있는 용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수상하다. 문재인 그 집이 약간 그래서 있습니다. 밴댕이 있는데 지하를 4층까지 판단하는 걸로 검찰한 사람이 있고 2층이다. 이거 2층은 병원을 얘기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지하 4층을 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저 지하에서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지 않을까. 저기서 를 채굴을 하는지 아니면 북한과 중국에 어떠한 연락망이 있는지 그러지 않고 이 도란서 75km짜리가 6개가 왜 필요한지 이거를 좀 알아보세요 하고 윤상현 의원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줬어요. 윤상현 우리 봤잖아.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더니 우리 앞에 지나가면서 아는 척도 안 하고 손 한번 흔들어주고 내려서 손 한번 잡아주고 하면 어디 전납니까? 그러니까 윤상현이도 이런 짓을 했습니다. 우리 알잖아 윤상현 똑똑히 봐. 우리 방송을 보든지 아는 척 안 하고 그냥 우리 보고 아는 척 할까봐 무서워만 사람입니다. 이러는 자들이 이제 와서 뭐 주도권을 잡아보겠다고 지금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외부에서 끌어들은 누가 당대표가 돼야 돼. 안에 인간 그렇게 없나? 그리고 자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나오면 국민의힘당에서 그때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반격을 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 김건희 특검 나올 때 너희들 왜 말 못 이것들이 문재인 김정수 구속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 더불어민주당 공산당이 아니에요.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딱 잡고 있어요. 그때 바로 그래 김건희 특검 좋다. 그러면 순서대로 하자. 김정숙이 먼저 특검하고 김혜경이 좋다. 특검을 하자라고 바로바로 쳤었어야 돼요. 이렇게 여론을 딱 띄워주면 국민들이 모두 함께 말도 안 되는 반대파 세력들 여론을 제압을 하고 압도했을 거 아닙니까? 야 국민님 이 정신 나간 것들아 우리 말 틀렸어? 그 타이밍 놓치고 아니 이것들은 방향 잡을 줄도 몰라요. 그런 생각도 못 했어요. 그리고 저 안에서 빨갱이들이 들어앉아 있어갖고 아마 못하게 여론을 아마 딴 데로 시선을 돌리든지 뭔 짓거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파 사건 소송 났죠? 총선 전에. 그 다른 선거장에 대파를 갖다 놓고 대파를 사진을 찍고 그 앞에서 난리 버거지를 피울 때 문재인이 대파 한 달에 9,000원 할 때 있었잖아요. 우리는 시장 옆에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나는 샀다고 그때 만원 주고 산 것 같아요. 그 대파가 난리칠 때 문재인 때 대파 한 달에 9,000원 할 때 있었다 하고 버거지를 너네들을 압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것들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난리 버거지를 피워놨어요. 그런 얘기 안 했죠? 그리고 최상병 특검 얘기하면 그래 공수처 우리가 또 국회 반대하고 건수를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국회 안에도 들어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공수처 반대. 저 너무 공산당이 주도를 해갖고 공수처가 통과됐잖아요. 그것도 패스트트랙에
되었어. 그랬으면 너희들이 앞장서서 세운 이 공수처, 이 조직과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고 비리하거나 합석하지 않으면 그때 다시 특검을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무조건 특검 얘기합니다. 특검을 다시 꾸리면 여러분 국민 혈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 했습니다. 500억이 넘는다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이것들이 될 때는 지 주머니 돈이에요. 은행에 가서 언제든지 카드로 찾을 수 있는 ATM기로 보는 거예요. 이것들은. 전부 도둑놈들이에요. 우리가 허가내서 이 도둑질하라고 허가를 내줬어. 이 도둑놈들한테 범죄 저지르라고 허가 내줬어요.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왜 못합니까? 그리고 새 여수부 공무원이 피살됐어요. 법계에서 피살이 됐을 때 우리의 안보 관계가 문재인과 안보라는 이것들 청와대 지하에 큰 대형 스크린이 있다고 다 아시죠? 거기를 통해서 딱 보고 있었다 했어요. 6시간 동안. 설마 죽이질 않겠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문재인이가 그때 나서서 우리의 공무원 살려서 몰려보내라. 우리가 베테랑 저것들이 문재인하고 저 특기하고 한 라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끼리 저두 세차만한 라인이 있었다고 우리는 의심을 했어요. 살려서 몰려보내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구출할 생각도 없었던 것들이 바로 저 문재인 절개들이에요. 근데 이것들도 한동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혜수부 공무원이 왜 됐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피살되고 사각이 돼버렸어요. 화경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뭐 했어요? 보안태력 때문에 유엔 화상회의를 했었어요. 우리의 정전선언을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해수 백만 피살되고 소각되고 난 뒤에 자기는 월북했다고 월북물을 덮고 씌웠어요. 근데 그 수사를 좀 하는 듯 하더니 딱 멘붕을 놔두고 깃털 만에가 딱 자르고 또 그만두고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이러니 정부를 우리는 국민의힘을 너희들이 좌파 이중대이다. 이중대에게는 넘어서 너희들이 앞장을 서는구나. 그래서 그런 걸 갖고 특검하라고 나와야지. 지금 좌파들이 뭐라 합니까? 국민이 죽어가는데 이 얘기를 하잖아요. 세월호 10년입니다. 아직까지도 난리칩니다. 문재인이가 이번에 4월 16일에 평산마을에서 그 얘기했어요. 전남 구례 양승마을 주민들 불러앉혀놓고 평산마을 주민들 앉혀놓고 세월호 그 아픈 슬픔을 정부와 사회가 보듬어주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거기서 시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슬픔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저들은 반사 이익을 보자는 것들이 바로 정치하는 쓰레기 이 개 같은 것들이에요. 요걸 오늘은 안 할래면 수업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이게 특검감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목동은 우리가 누군지도 아는데 요거는 깃털만 딱 깔고 어느 선까지 딱 올라가고 마무리하고 울산시장 선거 대의 보험도 딱 어느 선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지금 우리의 서해 해수부 공무원 안타까운 우리나라를 세금의 부름을 받고 일을 하는 그 공무원이 적에게 피살되었어요. 이거는 안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놀러 가다가 사고 난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태원도 특검법 통과됐죠? 아직까지 세월호 10년 동안 아직까지도 슬픔을 강요하고 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부모 창을 10년씩 하려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 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인간 못 봤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5.18 이것들이 정신 나간 것들 아닙니까? 국민들은 진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세월호 특조위 5.18 특조위 다 돈 5만원 돈광고로 진실을 못 밝혔어요. 그냥 끝났습니다. 언젠가는 재조명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뭐라 했어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과 전문에 넣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주도권을 잡으려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국민들 세금 아니고 너희들 돈으로 줘. 너희들 돈으로 준다면 우리 국민들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재명이도 25만원 얘기했죠. 지 당선을 해서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주겠다고.
이재명이 돈으로 주라 소리 한마디를 못합니다. 이것들이 국민의힘 이것들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이재명이 돈으로 주라 하라고. 이재명이 돈으로 좀 우리 받을게요. 나라 빚이 여러분 국가 빚이 1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지방 빚, 가계 빚 모두 합하면 6000조가 넘는데요. 6000조.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1000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뭐세요? 저렇게 우리 국민이 죽어간다고 저 난리를 치는데 특검을 해야 될 걸 입을 못 열어요. 이것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대표한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김정숙이 특검 소리 왜 못 나와? 지금 이 우리가 양산에서 제일 처음 외쳤어요. 우리가 빗대 떨고 현수막 쓰고 내일 알아서 양산에서 외칩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 누군가가 봤겠죠? 요 걸려서 김민정 전 교수님, 김민정 의원이 김정숙, 김혜경,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너희들이 했어야지. 제일 먼저 걸고 나와야지. 내가 저쪽에 내보내줬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에게 여론이 확산돼갖고 총선이 짓기에 왜 지는지 알아 이것들아. 이 여론을 이제 와서 다시 뒤집어서 여론을 조합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앞서가 가야죠. 뒤에 따라오면서 국민들 우리들이 앞서가는 거 우리들이 여론전술 선거 다 따라하더라고요. 사상 누각이야 지금 이 나라가. 저 대단 저 개들의 지력적 싸움 이정부장이라고 우리가 제일 먼저 다 얘기했죠. 그리고 매듭을 묶은 놈이 풀으라고 결정해지 우리가 얘기했지. 제일 먼저 우리들이 다 얘기한 얘기야. 그 얘기 다 속이 천불이 납니다. 정말 뒤따라오면서 뒤따라. 복수의 뭡니다. 내가 제일 먼저 했잖아 이것들아. 복수의 뭡니다. 국민들 속이고 나라를 어지럽혔다라고. 백세 문인 다 따라하대. 달고 따라하대. 정말 속 섭불납니다. 그때라는 타이밍 놓치고 딴점 피우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조그마한 소리를 냅니다. 그게 싸울 마음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앞장서서 선수타 나가야지. 전자 빼고 얌적 빼고 왜 몸을 못 날려? 그 숫자 108명이라면 뭐든지 나올 수 있어. 이 나라 정의를 똑바로 세우고 너희들부터 자유체제에 이 정신을 똑바로 아래 있는 빨갱이들 너희들 바꾸든지 완전히 너희들이 대장을 하든지 죽어볼 거니까 이것들아.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 데라고 저것들은 지금 계속 선동하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죽었는데 왜 특검 얘기 그걸 왜 못 꺼내? 그걸 받아쳐줘야지. 이것들이 많은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남대표, 윤상현, 경상도, 낙동강 벨트에서 지역구 59석이 나왔어. 강원도 6석, 그럼 65석이잖아요. 지역구 90석, 25석 갖고 수도권 너희들이 뭐 했어? 서울, 경기, 인천, 충청도 몇 석하고 25석이에요. 낙동강 벨트 빼면은 뭐 했다고 너희들이 수도권 중진이 당권을 잡아야 돼? 한심하다 이 인간들아. 경상도에서 당선되는 59명이 뭐라고 했어?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이것들이 지뢰 겁을 먹고 거기서 뭉쳐갖고 목소리 내고 당권을 잡을까봐 이것들이 선수 친 게 윤상현이가 앞장섰어요. 윤상현이가. 경상도 누가 뭐라 했어? 너희들이 경상도가 영남당 하도 그거 갖고 권리해야 된다라고 떠들어대니 경상도에 몇 사람 정의로운 얘기 하게. 그래 물에 빠진다고 던져줬잖아. 이번에 경상도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왜 그쪽을 배제하고 무시해? 김태훈이 당대표감이야 이것들아. 우리가 김태훈 내려왔을 때 김두관이가 전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세요? 답장을 못 줬어요. 김두관이가 또 탄생할까봐 윤영석, 김태훈 그 양산을 얼마나 우리가 걱정을 하고 답장을 못 줬는지 할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경상도 전체를 왜 경상도 외척을 갔나? 나는 경남 김해가 내 고향이고 경남 양산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이기 때문에 저 문재인이 저기에서 빨갱이들의 또 하나의 성질을 만드는 꼬라지를 못 본다고 내가 애착을 더 넘기고 경상도에서 여기 이번에 또 옛날에 우리의 6.25 때
인간들이지 이것들이. 외부에서 빨갱이들을 끌고 내려갖고 땅을 망쳐놨잖아 이놈들아. 어디서 뭐 수도권 중진 좋아하네. 그리고 안에 인간이 없어, 인재가 없어. 외부에서 끌고 돌아가고 뭐 이상하다 좌파들 끌고 돌아가. 나는 짓거리인데 너희들이 지금. 내가 어떡하면 저번에 그거 당대표 나한테 달라고. 빨갱이들 교육 다 시켜줄 테니까 너희들이 저 더불어민주당 저 횡포 범주를 어떻게 이길래. 이 정신머리 갖고는 안 돼. 저 공산당들 독재 저것들 어떻게 막을래? 한심합니다 여러분들. 평범하면은 그거 받아칠 거를 바로바로 나왔어야지. 빙글빙글 돌고 문재인 필수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것들이. 벌써 너희들이 앞장서갖고 저런 묵든지 몸을 날려서 문재인이 벌써 구속되고 적폐청산이 됐어야 나라가 조용해. 그 세력들이 얼마나 거기 오는지 알아? 작년에 4월 26일 평산 책방을 열고 하루에 1200명 정도 왔었습니다. 우리가 그 세력들 앞에 소수의 인원이 그것들 맞서고 지역 주민들이 문제 패거리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지역민들의 지금도 우리가 다집니다. 지금도 그 문재인 저 세력들에게 마음도 주지 말아라. 품길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전부 외부인들입니다. 지역민들이 다 거부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뭐예요? 우리 앞을 지나가도 아는 척도 안 하는 인간들. 특히 윤석열! 양심이 있어 없어? 박근혜 대통령 우리 누나 하다가 하루아침에 버리고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대표! 너희들이 깜이 되나? 정신머리 쓰는 것부터 알아잡고 너희들이 정신체제, 자유체제의 정체성을 너희들부터 다시 정신 재무장하고 선비관상 버리고 투쟁력 키우고 자유사회에 활동한 태극기 들었던 태극기 성적기를 들고 몸부림을 쳤던 분들을 인정하고 이놈들아 태극기 부대에 손들어야 우리가 산다고 이놈들. 그래서 이번에 집속기 외면하고 집속기는 바로 차대 우리 별로 붙는다. 너희들은 그거잖아. 산속기 차대로 꽂아다니다가 산속기 얼마나 잘했어? 산속기 얼마나 잘했어? 똥구름 잡기로 했잖아. 설성서에 보내고 똥구름 잡기 하다가 이번에 동선에 못망한 거 아니야. 거기서 회장으로 단 곳이 어디야? 경상도야. 지역구 90석 중에 경상도가 59석 탄생했어. 어디서 무시하고 있어 이것들이. 경상도에 당선된 의원들 먼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윤상현이 중심돼갖고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할 말을 하더라고요. 자, 국민의힘이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땅을 건져준 곳이 경상도야. 그래서 네 번 말이 내놓으라고 해서 너희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을 못해 말을 못할 거야. 근데 패장병들이 무슨 말들이 많아. 저 더불어공산당을 어떻게 이긴 거야? 너희들 투쟁력 갖고는 절대로 안 돼. 우리 장담해 여러분들아. 정부를 흔드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앉아있어. 이 안에 대안이 있어. 정부 흔들어내고 안철수!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그 유능한 머리로 국가의 인재나 키우고 지금 이번에 선거가 한일점이라고 빨갱이들은 말합니다. 일본이 뭐 어쨌는데요? 중공에 백걸레들이 4,000만 명이 넘게 투입이 됐었어요. 이 선거에 개입된 건 중공이잖아요. 근데 저 빨갱이들은요 한일점이래요. 우리는 한중전이더만. 그래서 저것들은요 이것들은 이 반역자들은요 우리의 주적 국기와 중공한테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에? 이 반역자들요. 그럼 국가가 반국가 세력이라 규정하고 처단한 데서 강하게 밀어붙이게 힘이 돼서야지 너희들이. 벌써 알아서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 하고 있어. 저거 속에 저 대통령 탄생시켰잖아요. 좌파였던 우파였던 여기 와서 당선됐잖아. 그럼 너희들이 하나하나 내가 매운들 뭉쳐서 턴을 주지 말아야지. 석그릇만 빡자서 헛떨어지지 않게 해서 정부 공격하는 일을 너희들이 앞장서서 막고 싫더라도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어디서 목소리가 당장 밖으로 나가? 싫어도 너희들이 한 목소리를 냈어야 돼. 똘똘 뭉쳐갖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28일날 재상병 선거 재투표하면은 너거 안에 17명 기다리고 있더라. 너거 안에 간첩들. 그러고도 남을 것들이야 이것들아. 안철수는 정치하지 마라.
요 안에 있는 이름 다 부르고 싶습니다. 요상한 것들. 김배수비가 앞장서더만 3040. 오합지졸이에요. 여러분 오합지졸이요. 이름이 불쑥 저놈이 불쑥 개소리 뭐 이게 별소리 다 하고 답답했어. 당권 도전 당권 투쟁 좋아하네 이것들 막. 당대표는 누구라? 이번에 국민의힘당 물에 빠진 당선자는 경상도 김태호 의원 대통령감이야. 똑바로 알고 있어. 이것들이 어디서 당대표에서 개소리들하고 요새 아까 보니 나경원이 왔다 가대. 나경원이 가더라고요. 나경원 앞에 있는 분 한마디 할랬더니 얼른 갑니다. 친중 세력들 너희들 다 안 돼. 친중, 정중. 너희들이 뭐 한다고 지금 자유우파당이라고 보수당이라고 국민의힘당에 당권을 잡으려고 그래. 그 사민주의는 게 뭐야? 이것들이 미친 것들 아니야 이것들이. 당장 다 해체하고 이놈들아. 자유우파 새로운 당이 다시 들었어야 돼. 너희들은 컬려 적어서 우리가 미워도 다시 한번 했는데 이제 미우면 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워서 다시 한번 볼게 아니라 미우면 버리고 깨끗한 아스팔트 보수 사당이 새로 생겨서 저 말도 안 되는 저 새끼들 하나도 안 되고 개소리 얼마 쌉소리 하는 놈들 다 내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대통령 2주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하는 얼굴을 보니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 보입니다. 요 새끼들이 다 개소리하고 아주 파단을 지어가지고 저거 정치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돼서 너희들이 옷값을 떨고 있어 이것들 개새끼들. 자 한마디만 하세요. 자 이제 제가 열이 너무나서 오늘 또 욕도 했습니다. 자 한미자유민주 대표님이 자 남명이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고 또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제 국민의힘 마트에 와서 오늘도 제사 오늘 왔습니다. 자, 먼저 지금 김건희 특검을 갖다가 계속 주장을 하는데, 자,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 또 여기에 재투표를 하게 되면 찬성을 하겠다, 찬성표를 던지겠다 하는 주장자들도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똑바로 들어요. 자, 문재인 5년 동안 뭐를 했습니까? 바로 이 공수처라는 거대 조직을 갖다가 만들어놨어요. 그 수많은 애국우파 국민들이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반생 투쟁을 하고 국회에서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거대 조직 공수처가 탄생을 하고 말았죠. 자, 그런데 이 공수처를 버젓이 놔두고 지금 거대 조직입니다. 그러면은 자, 김건희 여사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공수처에서 일단 모두 수사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갖다가 이자들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할까요? 다 한 통속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완전 사탕이 돼 있어요. 친중 세력들, 정부 세력들, 또 이 정치에 몰입하는 자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된 국민의 민의를 갖다가 살피지 못하고 그러한 거에 대해서 저 좌파들에게 거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특검을 주장을 하면은 그러면은 니네들이 만든 공수처에서 먼저 조사를 진행을 하자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미흡한 게 있으면은 그때 가서 특검을 주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들. 자,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제 이 자들이 몰랐으면 그런 얘기를 못하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는 지금 우파, 자유우파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갖다가, 민의를 갖다가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만 국민의 민의를 갖다가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자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국민의 민의는 아예 던져버리고, 공산당, 김일성 주체사상을 세우고, 그런 정부 세력들에게 고립이 돼가지고, 국민 앞에서는 전해들하고 싸우는 척. 그렇지만 전해들은 야합을 하는 겁니다. 야합을. 국민을 갖다 다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번 총선 과정 보십시오 여러분. 총선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번 총선만큼은 뭉달달 뭉쳐서 이제는 다시 거대 여당으로 다시 찾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총선 결과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대 괴물 야당을 갖다가 만들어놨어요. 대야권 192석이라는 그런 거대 야당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 이번에 낙선자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회조직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는 당주에 가서 대가리를 쳐맞겠다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유우파 국민의 민의입니까? 자유우파 민의는 분명히 이렇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해서 니네들이 많은 자유우파 국민과 대민주의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으면은 왜 내가 떨어졌는지, 뭐 때문에 잘못했는지 이걸 갖다가 난상 토론을 해서 잘못된 걸 갖다가 지적을 하고 반성을 하고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들은 다시 자 당내에서 또 사물지기 하나로 탄생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낙선자들이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게 제대로 가는 국민의힘입니까? 자유우파 국민을 갖다가 대신하는 그런 정당인가요, 여러분들? 이 자유우파 민주를 갖다가 반영을 할 수 없는 정당이라는 게 만천하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국민의힘은 해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제는 자유우파 국민,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정신을 가진 진정한 자유우파 정당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걸 갖다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차차 국민의힘은 해체가 됩니다. 여기서 없습니다. 이어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까? 이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은 국민들에게 집토끼는 대편격치고 산토끼를 잡으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 결과 이게 뭡니까? 한 번도 여권이 이렇게 참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자들은 뭐를 했습니까? 이번 총선 과정에서 뭐를 했어요? 지네들이 왜 졌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국민의 민의를 갖다가 반영을 합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정당은 해체가 돼야 돼요. 해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번 4.19 총선에서 그 범야권 거대 표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192석입니다. 그런데도 자 야권에서 자 남영이라는 낙선자가 이번에 선거 무효소송을 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본인은 내가 이긴 것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협의를 해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낙선자들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외쳤으면은 그 결과가 내가 이긴 것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걸 갖다가 무효소송을 내든지 재검표를 주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당내에 사조직을 만들어서 광주 5.18에 가서 대가리를 쳐박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국민들의 민의입니까? 이자들은 국민들의 민의를 갖다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광주 내려가서 오지 말아요. 오지 마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을 갖다가 외우 박탈을 하고 여자 민족죄, 사천죄로 당장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맡고 있는 게 바로 이 국민의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여건이 저 문재인을 갖다가 그 수많은 재산이 다 드러나 있는데도 이걸 갖다가 말 한마디도 않고 이걸 갖다가 문재인을 갖다가 다 맞추고 있는 자들이 이 자들이 아니에요. 왜 문재인을 못 넣습니까? 다 드러나 있는데,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데,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어느 죄를 갖다가, 무슨 죄를 갖다가 지었는지 전 세계인도 알고 있는데, 왜 이걸 갖다가 맡고 있나? 다 똑같기 때문에. 자, 문재인이가 성역입니까? 자, 5.18이 성역입니까? 성역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 북한 3대 세속 체제하에서야 성역이 있지만은 자유대한민국 시장경제에서는 성역이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성역이 있다가는 이거 택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의 우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를 한다고 선언하는 자들 보세요. 전부 다 상주에 가가지고 대가리를 쳐박고 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들 깨어나세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갖다가 믿고 우리가 국민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 표를 줘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 자유대한민국, 저희는 조만간에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조만간에 이 자유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가 사라지지 않겠나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사법부에 말도 안 되는 지금 잡범들, 범죄자들, 그리고 정북 세력들, 진중 세력들, 간첩들, 이런 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우 이념을 떠나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유가 있을 때 자유는 누리기는 쉽지만은 자유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힘든 겁니다. 자유를 어떻게든지 망가뜨려서 지네들의 세습, 지네들의 권력력, 지네들의 탐욕,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국민을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 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요, 우리가 선거하는 거는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 이미 결과는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선거를 갖다가 지금도 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뭐 결과는 다 분명히 나와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 사실 총선은 부정선거다. 왜? 법을 만든 이자들이 먼저 법을 어기고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40 총선은 무효다. 다시 전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이자들은 마음을 못해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국민의 민의를 갖다가 반영을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국민의 민의를 반영을 해요? 쟤네들 탐욕, 말도 안 되죠? 자,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태영들이 여러분들 다 보셨죠? 어떻게 독립된 기관인데, 헌법에 보장된 독립된 기관인데, 어떻게 가족회사예요, 회사. 선거기관이 가족회사로 분간이 됐어요, 여러분들.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항상 결과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갖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도덕분들에게 우리의 주권을 갖다가 맡길 수 있나요, 여러분들? 맡겨서는 안 되죠. 이제는 그런 조직은 다 대체를 시켜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국민의 민이야. 이게 국민의 민이라고. 국민의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이번 총선, 사실 총선에서 천천히 참패를 오작동이에요. 총선을 갖다가 지휘했던 귀들 아, 물러가! 다 선별하려고 물러나야지. 해야지, 왜 왜 지금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공약 받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비련에서 늘 앉아있어!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지. 그리고 자숙을 해야지. 이게 잘못돼간 사람들 갖다가 여실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 매주 올라와서 국민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공산당, 국회, 용산 가서 소리를 지를 겁니다. 지금 저희는 양산 문재인 집구석 300m 밑에서 매일같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오직 했으면은 여기 서울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천불이 나는 거죠. 천불이 나. 이러한 꼬라지를 보니까 천불이 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지. 자주간에 이번 총선에 책임져야 될 자들은 전부 다 자숙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도 다 물러나라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에 듣지도 않는 자들 다 물러나. 왠지 다 반납하고 다 물러나라고. 당신네들은 국민의 민의를 갖다가 반영을 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발언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물러나야 된다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문에 나온 게 뭐냐. 자, 민주당, 조국당, 어떤 지사냐. 건수왕박 시즌2를 갖다가 마무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건수왕박 시즌2를 갖다가 6개월 안에 마무리를 하겠다.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걸 뭐를 의미합니까? 자, 더욱더 국민을 갖다가 억압을 하겠다. 억압을 하겠다 이겁니다. 조그마한 죄를 져도 국민은 바로 한 방에 차놓고 그 많은 죄를 저지른 자들은 국회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가진 특권은 다 누리면서 도피가 되어 있습니다. 도피처가 되어 있어요. 이거 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우리 다 함께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런 조직들, 그리고 정복 세력, 진영 세력들, 주사파들, 이 간첩들 다 무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함께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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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4.10 총선 정치연대를 전부 다 자수하고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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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안타까운 거는요. 지금 우리의 나라의 체제는 우리가 누구다라는 체제는 이 성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이 정통성 쪽으로 끌려오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광주로 끌려갑니다. 한심하죠? 끌려갑니다. 우리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끌어서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다 끌려갑니다. 이것들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정신 빠지는 것들이 나사 빠지고 내지 빠진 놈들이에요. 하나만 제가 얘기할게요. 잠깐만. 자, 지금 조선일보가 이번에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듯이 또 지금 헛소리를 하고 나온 김대중 칼럼 디스프에서 이 사람이
11월 달에도 이 소리를 했고 이번에 또 이 말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 대통령은 하야를 해야 된다. 지금 딱 이렇게 조선일보가 또 지금 앞서서 또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또 대통령을 또 하야라라고 조선일보가 또 톱대 내고 또 나왔습니다. 이런 언론들도 좀 조지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아무런 대안도 없으면서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이 대응도 못해요. 뭘 어여해야 될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해요. 이것들 안에서 대통령 탄핵 하야하는 것들이 함께 있잖아요, 요 안에.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야 되겠죠. 어떻게 저것들 이길 건데 너희들 못 이겨. 너희들 하는 꼬라지로 절대로 못 이겨. 근데 우리 국민들, 투쟁력 있는 국민들, 너희들이 인정 안 하고 우리 외면하고 우리 모른 척하고 우리하고 멀리해. 너희들이 산다며. 그래 멀리하고 살아났어. 꼬라지들하고는 왜 당대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벌써 외부에서 끌고 들어. 당대표야. 외부에서 끌고 들은 것들 때문에 총선 이번에 망쳤잖아. 망했잖아. 회장들이 어디서 하고 있는 짓거리하고는 그냥. 자, 이상으로 오늘의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체제의 정체성을 똑바로 하고 정신 차려! 하나의 목소리 내고 똘똘 뭉쳐서 28일날 대투표할 때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볼 거야. 아니면 우리가 올라와서 너희들부터 좀 줘줘줄게. 자, 내국가 1절과 미국 국가 1절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영등포 경찰서 경찰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변의 상인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내국가 주세요. 이어서 우리의 혈맹 국가인 미국 국가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경례로서 예를 갖추겠습니다. 경례! 첫 자리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좌파들 불러가 당 망쳐놓고 얼마나 더 망치려고. 정신 차려.